네, 안녕하세요. 고베입니다. 오늘은 좀 과거와 마주하는 그런 컨셉으로 호치민 시티 투어를 진행할까 하는데, 말이 거창해서 그렇지 그냥 옛날에 살던 동네에 가보려고 합니다만은, 이거 날씨가 좋지 않아요. 큰일입니다. 야, 근데 지금 갑자기 천둥치고 호찌민은 한번 비가 오면은 장난 아니라서 안 되겠어요. 이러면은 제가 카메라를 들고 찍을 수가 없으니까, 비 때문에 기계가 고장 나거든요. 운전할 때도 못 찍고. 그래서 좋다. 내일 아침에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쉬겠습니다. 럴스 이럴수. 오늘은 특별 휴식입니다. 오케이? 인정하시죠? 비가 살짝 그쳤는데 옆집 아주머니의 열창이 또 시작됐습니다. 매일 1시간씩 이렇게 부르고 주무시더라고요. 베트남에서는 이 정도는 당연히 양보해줘야 되는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동네를 걷고 있는데 이 동네 개들은 어쩐지 표정이 좀 안 좋습니다. 참나, 나까지 기분이 안 좋아지네. 얘도 지나가다가 봤는데 표정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이 푸니언이라는 동네는 사람들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건지 확실히 이런 식물들을 많이 키우는데 되게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키운 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푸르름이 길가마다 있는 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오늘은 흑두리한테는 미안하지만은 그랩 바이크를 좀 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핸드폰하고 카메라까지 신경 쓰면서 운전을 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뚜벅이 고베로 돌아왔습니다. 기존에 살던 동네 구경을 가면서 인생설까지는 아니고 소재가 없어서 그냥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날씨가 아직은 좋습니다. 아직은. 집 앞에서 이 길로 쭉 가면은 바로 1군이 등장하고요. 오토바이비는 18,000동, 그러니까 900원 나왔습니다. 이 건물 밀집도를 보십시오. 그래도 이게 또 1군만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직 1군은 정확히는 아닙니다. 네, 정말 금방이죠. 영상상으로는 이 시간이 잘 안 느껴지실 텐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리를 넘는 순간 1군 바로 진입입니다. 이게 푸니언군에 사는 가장 큰 이유이자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출퇴근 시간이 전혀 아닌데도 차하고 오토바이하고 섞여가지고 이 도로 막히는 것 좀 보세요. 그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게 돈 낭비는 아니라는 것을 해명하고 싶었습니다. 호찌민 여행에 짬바가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알 거예요. 핑크 성당 앞 콩카페인데, 이 앞에 또 희한한 멋진 카페가 하나 생겼네요. 네, 아무튼 이거는 관계없고 놀라시지 마십시오. 여기가 제가 살던 곳인데, 와, 대박. 이게 제가 살던 300만 동짜리 쓰레기 집이었거든요. 아주머니한테 죄송하지만은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자면은. 그런데 사실 그 집주인 아주머니도 부자라고 할 수 있죠. 건물을 통째로 하나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거를 판 건지 임대를 낸 건지 없으시고 웬 카페가 하나, 또 카페는 아니고 뭐야 이거, 식당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채식 식당이라네요. 한번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영상 소스 줄어가지고 일이 좀 편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가시죠. 일단은 최대한 그럴싸하게 씹으린 다음에 집에 가서 편집을 할 건데, 여기를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한테는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는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베트남도 확실히 뭔가 빠르게 바뀌고 있긴 하나 봅니다. 아마
이 거리일 텐데 여기서 제가 막 아파트 가격을 설명하면서 시불시불 거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너무 모양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길을 못 찾겠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오랜만에 세입자가 갑의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호치민 시청을 기준으로 거기가 만약에 강남역이라고 친다면은 여기는 노년역, 학동역 그 정도 주택가 포지션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자료 영상을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계좌에 한 3,400만 원이 있었고 갑자기 코로나가 닥쳐서 모든 게 스톱되는 바람에 아버지한테 한 달에 60만 원만 한 두세 달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냐고 물었었어요. 그때도 약간 등골 브레이커 캥거루족이었죠. 그런데 영상 보면은 표정이 조금 밝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그때는 비장의 카드가 하나 있었어요. 숨겨놓은 비수. 왜냐하면은 비에젯 산하에 항공 승무원으로 임시 근무를 하다가 정규 채용에 합격을 받아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취직을 해서 계획대로 유튜브도 하고 아무래도 브이로그 같은 거 찍으면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승무원들 섭외도 쉽고요. 난 됐다, 드디어 인생이 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잘 된 거지만은 길게 봤을 때 이제 비자가 안 나오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렵고 입사 트레이닝을 기다리라는 말을 남긴 채 영영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좌절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귀던 제 호찌민 스승님이 저를 많이 케어해줘가지고 버틸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버티면서 살았던 곳이 이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벌써 4, 5년 전이니까 27 뭐 이 정도 됐었겠죠. 근데 그때는 제가 이 나이 되면은 벤츠 끌고 있고 뭔가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물질적인 성공을 당연히 이룰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영상을 찍고 보니까 변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몸만 더 늙었는데 대신 마인드는 다행히도 그때보다는 많이 강해진 것 같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여기는 제가 좋아하던 분보의 집이었는데 또 그새 망하고 피아노 영어를 같이 가르치는 희한한 학원이 들어섰네요. 그리고 이 골목 끄트머리에 정말 맛있는 신또를 파는 노부부가 있었는데 그분들도 사라졌습니다. 아니면 다른 길목인가? 좀 가보죠. 아니네, 계시네. 저쪽 저또 이모 짜이 coi tô vâng zoom ở đây à? Cô ở đây ở đâu ạ? Ok, vì 4 năm trước em đã đến đời luôn luôn uống sinh tô. Không nhớ không? 짜이꼬이또라고 과일을 막 뒤섞어가지고 시럽을 곁들인 그런 음료인데 항상 즐겨 먹곤 했는데 지금은 몸에 무리가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는 못 먹는데 오늘 영상 찍으면서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과일을 다 때려 박는데 최종 비주얼은 먹으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20,000동 1,000원인데 예전에는 이런 거 사용하는 법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항상 현금 다발 들고 다니면서 계산했던 게 또 추억으로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야, 이 비주얼 보이시죠? 연유가 많이 들어가긴 해도 과일에 한해서는 영양분이 남부럽지 않습니다. 짜이꺼이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베트남 아주머니들이 제가 여기서 뭐 하나 싶어가지고 계속 쳐다보면서 막 웃으십니다. 지금 동네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다 구경 나왔습니다. 귀엽다고 하시니까 눈치 안 보고 찍도록 하겠습니다. 앵글을 좀 멋지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짜이꺼이또가 가장 맛있는 순간이 이 연유하고 얼음하고 과일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다 같이 녹을 때, 이때가 진짜 꿀맛입니다. 도파민 펑펑 나오는 그런 달콤함이거든요. 네. 인사를 나누고 다음 빨리
영상 분량 뽑아야 되는데 큰일 났다. 지금 머릿속이 살짝 백지 상태라서 위기네요, 위기.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에서는 꼭 이 선글라스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고맙지만은 지금은 딴 사람이 된 전 여친의縄張り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요. 되게 이걸 말해도 되나 싶은데 싱글이고 하니까 저도 사람들을 만나고 특히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범블이라는 앱을 또 돌렸는데 거기에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딱 저한테 매칭 되자마자 하는 말이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결혼을 빨리 하기를 원했건만 잘 살라고. 아직 그 친구도 싱글인가 봅니다. 대답 안 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얘 매칭 바로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 글을 읽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영상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제 어떤 생각을 캐치하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호찌민 1군에 대한 쓸데없는 자부심이 있는 거를 눈치채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도 100% 극복한 건 아닙니다면은 딱 그때가 이제 집이 전세 사기로 넘어가고 화장실도 없이 살다가 제가 이 친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1군의 인프라를 누릴 수가 있게 됐었어요. 사실 그 친구 부모님도 방이 남는 게 있어서 저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했지만은 그것까지는 제가 남자로서의 자존심도 있고 또 구속을 많이 당할 것 같아서 거절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기 아까 보셨던 300만 동짜리 그 집에서 정말 화장실 보면 가관인데 아주머니는 나이스 하셨고 살았던 겁니다. 그 친구가 사는 집을 보여드리기는 무리이고 아버지가 거짓말이 아니라면은 매물을 2개 가지고 계셨다가 1군에 하나를 팔고 그때 당시 살던 그 집만 보유하고 계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인데 정확하게 주소를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호찌민 광장 있죠?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걸리는 주거 지역입니다. 그 친구가 이제 살던 집 중 하나이고요. 제가 막 집문서 이런 거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팩트 체크는 불가능입니다. 구라일 수도 있고요. 구라 같진 않습니다. 그런데 네. 그래서 항상 그 친구에게는 뭔가 헤어진 전 연인에 대한 미련이라기보다는 가장 힘든 시기에 믿음을 주고 역경을 헤쳐나갔던 그런 전투 동료, 전우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잘 되기를 바라는. 또 어떻게 보면은 제 베트남 문화 흡수를 정말 딥하게 도와준 그런 친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항상 여기에서 만나가지고 제 끼니 챙겨주느라 도시락을 들고 오고 그랬어요. 그 친구가 어떻게 보면은 보호자 역할을 정말 대가 없이 해준 거죠. 기꺼이. 나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시 만나기는 싫고요. 지금도 좋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도 정말 수많은 꿈들이 있었는데 이루어진 거는 하나 없고요. 아니다, 그래도 생각해보면은 베트남에 어떻게든 다시 오자 그 마음뿐이었는데 정말 코로나 또 호주 설거지 이런 것들을 쭉 돌아오기까지 3, 4년이 걸렸는데 그렇다고 주머니가 여유로워진 채로 돌아온 것도 아니고 지금도 역시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발을 휘젓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당시에 무슨 말을 하려고 했었던 건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제가 대본 없이 그냥 씨부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기획 컨텐츠도 아니고요.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아이고 고배야 결국은 돌아왔다. 여기에서 또 삐끗해서 자빠질 수는 있겠지만은 어떻게든 되겠죠. 제1군 부심의 유래에 대한 스토리텔링 가장 핵심 파트였는데 카메라가 늙었는지 오디오 파일이 다 날라갔습니다. 이거 빠지면 나가리거든요. 그래서 음성 파일로 이렇게 대체하겠습니다. X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호찌민에선 부자들이 부자 동네에 살 수는 있어도 일본에는 오로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가문들만 살 수 있다. 그게 허세인 걸 알고 고깝게 보면서도 굉장한 흥미를 느꼈었습니다. 당시엔 제가 집을 잃고 반항심과 가족과의 불화가 극에 달했을 때라 자격지심이 쁘게 달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에 도착한 뒤로는 아무도 제가 한국에서 무엇을 했는지 또 어떤 사람인지 묻지 않더라고요. 대신 호찌민에선 어디에 사냐는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저야 내살 곳이 없었으니까 그때도 그냥 놀러갔고 여자친구가 일본에 살아 근처에서 같이 지내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 그럭저럭 잘 지내네 이런 말을 듣는 게 그렇게 정서적으로 위안이 되고 좋더라고요. 마치 그런 원리입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남친이나 여친 계좌에 20억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티 안 나게 자랑해가지고 낮은 내 자존감과 허영심을 채우고 싶은 거죠. 딱 그런 심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런 의도는 조금 남아있지만은 마음속 깊은 곳에 또 챗 GPT로 객관적인 정보를 너무나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에서 오히려 이렇게 직접 부르고 경험한 베트남 정보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동시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큰 어른이시니 못한 점을 귀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후에는 일군 알부자집도 이렇게 구경하고 벤츠 보이시죠? 그리고 왜 베트남 베이커리 창업이 힘든지 가격 대에 비해서 정말 빵들이 싸고 맛있거든요. 이야기도 하다가 오디오가 이렇게 날라갔고 어쨌든 집으로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볼륨 파일이 날아가서 무신장하 싶습니다. 여기는 또 호찌민 사람들의 호전성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베트남식 닭죽 식당이었는데 그새 또 사라지고 없네요. 여기에도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 여자친구랑 항상 즐겼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저 혼자 왔거든요. 근데 이 일을 돕던 따님이 저를 모르니까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가격을 확 높게 부른 거예요. 기분이 너무 상해서 싸웠던 기억이 있는데 아주머니가 쟤는 단골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가격을 부르라고 해서 어쨌든 맛있게 먹었던 그런 추억이 또 있네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은 아닌데 확률이 높다고 나와서 이제 건강관리할 나이가 됐는데 혼자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고칼로리 콜레스테롤 음식들을 먹게 되네요. 야, 그런데 4년 만에 오니까 호찌민도 변한다는 거를 느끼는 게 이 거리에도 되게 거대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들어왔네요. 캐트넷이 또 베트남들 여성 사이에서는 유명한 티 그런 브랜드인데 이게 또 여기 들어와 버렸네. 아이고. 그리고 여기는 저도 살고 나서야 알게 됐는데 이 길로 또 쭉 가면은 저희 동네가 나오더라고요. 결국 모든 길은 1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참 재밌는 거는 그때는 제가 오토바이를 극혐할 때라서 위험하다고 운전할 줄 몰랐기 때문에 진짜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죠. 그 사람이 하루에 몇 번씩 도합 몇백 번 이상을 1군과 다른 군들 사이를 넘나들면서 주로 1군이죠. 근데 도보로 헐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다 보면은 여기가 그때 거기였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막 그 친구가 그리워서 이런 영상을 찍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때 그 시절이 저한테 있어서 가장 귀중한 호찌민 자료인 거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건 어떤 교과서로 습득한 그런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참. 그리고 이것도 제 추론입니다면은 같은 1군이더라도 지역마다 입지가 조금 다른데 확실하진 않으나 여기가 원래 도미노가 아니라 어떤 카페였고 그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길들이 모두 침수되는 바람에 제가 몇 시간 동안 같이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풍령 같은 곳은 도시 정비가 잘 돼 있어서
침수가 덜 일어난대요. 그런 것도 어떤 지역 간 가격 격차를 벌리는 요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런 생각하면서 다녀요, 늘. 그리고 약간 이런 말하기 또 죄송하지만은 죄송한 것도 많네요. 근데 나락 가기 싫어가지고 한국인은 말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제 살짝 할렘가? 일군의 할렘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텐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9세대와 여긴 분명 젊은이가 하는 꽃집이겠죠. 신세대가 공존하는 일군의 모습입니다. 어르신들은 거리에서 저렇게 부황 뜨고 있고 저도 한번 받았었죠. 그리고 할렘가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3년 전에 다시 한번 4년 전인가? 아무튼 그 옛날 호찌민은 살 적에 여기에 과일을 사러 자주 왔었는데 지금은 시장인데 장사를 쉬고 있는 거거든요. 시간이 아니라서.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사와 전통을 트림 죄송합니다.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가문들이 모이는 일군이라는데 여기도 나름 일군 최중심가 중 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환자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 개발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여기에서 살고 있던 정착민들이겠죠. 그래가지고 항상 이 거리를 걸으면서 걔들도 무서워. 와, 1군인데도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하구나, 신기하다. 역시 1군은 그 갭이 크다,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시나요? 1군에서 이런 개들도 있지만은 가장 인기가 있는 품종은 이 갈색 푸들이에요. 어떤 썰이 있냐면은 이게 나름 부의 상징이거든요. 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산층 이상의 상징. 당시 제 애인이었던 친구의 직장 동료 중에 프랑스에서 와가지고 이 도시 실종을 모르던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저 푸들이 제 기억으로는 아마 400불 전후라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한 번 훔치면은 도둑은 2달 이상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 강아지여야 되겠죠. 그런데 그 강아지를 이렇게 줄째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가 오토바이 소매치기가 그 강아지를 들고 튀었어요. 뒤에서 잡아 낚아채가지고. 그래서 그 썰을 풀면서 굉장히 속상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랑 같이 다니던 그 친구가 키우던 강아지도 역시 갈색 푸들이었습니다. 제가 누가 훔쳐갈까봐 맨날 줄을 이렇게 2-3번 묶어가지고 데리고 다녔는데 잘 지내고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전 애인보다는 저는 그 강아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제가 그 조기 교육을 다 시켰거든요. 맨날 광장 데리고 나가가지고 다른 강아지들랑 놀게 하고요. 사회성 기르려고. 네. 아무튼 여기에는 또 되게 잘 나가는 개구리탕 집이 있었는데 저도 그런 길거리 음식들을 애인이 권하니까 믿고 먹게 되면서 조금 그 맛을 알게 된 경향이 있는데 밤이 아니라서 없는 건지 아니면 망해서 없어진 건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썰은 이만하면 충분히 푼 것 같고 영상도 한 10분 정도 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피자 샀으니까 이걸로 저녁 먹고 에라 모르겠다, 운동이나 가야 되겠습니다. 이건 뭐 조회수 박살 난 게 벌써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알아온 세월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나 살포시 얹혀봤습니다. 또 왜 유튜버들 보면은 제목에 제 과거를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스토리텔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왠지 그러고 싶었어요. 그래서 과거 청산은 이쯤에서 하고 앞으로 나갈 일만 남았으니까 저는 푸니언 고백이기 때문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세요. 또 아직 퇴근까지는 2-3시간 남았는데 벌써 도로가 꽉 찰 기미가 보입니다. 빨리 탈출해야 돼요. 지금 제가 시간을 체크했는데 3시 전후더라고요. 그런데 이 막힘이 벌써 체감상 하노이 대략 5시 이쯤 되는 것 같습니다. 출퇴근 시간대가 되면은 여기에서 2-3배가 된다는 게 믿겨지시나요?
집에 가기 전에 뚜벅이인 상태로 등록한 헬스장에 가려고 합니다. 또 이 고배가 운동하는 모습 한번 비춰야 제맛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지금 오토바이 탄지 한 30초 경과했는데 벌써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괜찮죠? 자꾸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푸념 방을 올렸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그 말에 긁혀가지고 계속 이렇게 어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사기까지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저도 뭔가 부심을 부리려다 보니까 아는 척을 하는 것 뿐이지, 사실 그 빈 깡통이라고 보셔도, 예, 씨 없는 수박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냥 재미로 막 짓거리는 거니까 많이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이쯤에서 영상 엔딩 음악을 한번 땡겨야 되겠네요. 네, 저희 동네로 돌아왔는데요. 확실히 집들이 좀 예쁘죠? 이런 동네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가끔은 베트남 미용실에서도 개 미용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기는 푸니언인데 갈색 푸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아이폰처럼 어느 정도 사회의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액세서리입니다. 저 강아지도 사실은. 저희 헬스장 누님이 되게 예쁘신데 카메라를 대놓고 찍기는 그렇고 인사하는 모습만 안 계시네. 아, 그래도 착한 형이 있으니까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새로 발굴한 로컬 헬스장인데 한 달에 15,0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살짝 피자가 기름이 너무 많은데, 예, 뭐 치즈, 햄, 양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좀 그런데 맛은 있는데 그 한국 저렴이 피자빵 있죠, 그 맛입니다. 베트남 오셔도 베이커리 충분히 이길 수 있겠습니다.